이 밤잠 자주 깨는 아기들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낮잠을 너무 못 잘 땐 아기띠나 유모차로 좀 재울 수 있지만 그쵸. 어느 부모님들께서는 자기 전에 차로 아이고 드라이브해서 재우시는 분들 많아요. 아 정말요? 그런 분들. 네. 아 저도 예전에 침을 맞을 한의원에 갔는데 아기가 뭐 어떻게 자요 여쭤보시더니 아기 안 자면은 차 태워가지고 가면 잘 자는데 그러시더라고요. 진동이 좀 도움이 되긴 해요. 네네. 주변에 진동은 귀의 평형기관, 그 전정기관에 영향을 좀 주면서 흔들림, 적당한 흔들림과 백색소음 백색소음, 같은 네. 적당한 소음 때문에 음. 차를 타면 잠을 잘 잘 수는 있으나 그렇게 재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매일 네. 어떻게 얘를 태우고 네. 돌아다녀요. 네, 엄마 아빠도 자야 되는데. 네, 더 문제는 얘를 카시트에서 빼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눕히는 그럼요. 순간 또 깨겠죠. 차가 가다가 멈추는 순간 깨요. 어. 그래서 신호가 있는 곳을 가면 안 돼요. 고속도로만 가야 되는 건가요, 그러면? 네. 네. 아이를 차에서 재우는 습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죠. 그럼요. 그러니까 습관은 길들여지기 나름이기 맞아요. 때문에 애초에 아기에게 그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그럼요.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럼요. 같아요. 밤잠을 아이가 못 자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. 사실 하루만 못 자도 너무 힘들잖아요. 네. 며칠 밤잠을 설치면 어른들도 하루가 다 다음 날이 다 무너지는 네. 경험들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밤잠을 좀 잘 재워보려고 낮에 열심히 온 에너지를 다해 놀리거나 아니면은 안 재우려고 얘를 깨워두는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. 과연 낮잠을 잘 안 잔다고 해서 밤에 잘 잘까요? 밤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정말 많잖아요. 네.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한 전물잠도 이유가 되고 수면 의식을 잘 안 하는 것도 이유가 네. 되고 뭐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이유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체크하지 않고 그냥 낮에 안 재워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재우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졸리는 것과 피곤한 것은 달라서요. 네. 피곤하다고 잠을 다 잘 수 있는 건 음. 아니잖아요. 네. 잠을 잘 자려면 뭐 정신도 진정돼야 되고 몸이 이완돼야 되겠잖아요.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이완과 진정이 되지 않으면 피곤하기만 할 뿐 잠이 들 수는 없잖아요. 또 만약에 늦은 오후에 너무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다 그러면 잠잘 시간이 됐어도 너무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들기가 어렵기도 하고요.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더 이런 현상이 잘 생겨서요. 너무 긴 시간 깨어 있거나 자극이 과해지면 몸은 지쳐 있어도 잠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잠이 오기는 하나 이완이 안 돼서 오히려 방방 뛰기도 하고 잠투정을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. 맞아요.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너무 과자극이 되고 피곤하면 잠이 되려 더 안 오는 경우가 정말 맞아요. 많은 것 같아요. 어른들도 너무 피곤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. 맞아요. 네.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깨워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맞아요. 많이 보시죠? 텀이 들쑥날쑥한 것도 사실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밤잠을 못 자는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낮잠을 너무 못 자서 밤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. 그러니까 낮잠이 힘들어서 상담하는 뭐 양육자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운 건 밤잠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뭐 본의 아니게 낮에 활동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갑자기 뭐 닥쳐왔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밤잠 자기 전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놀리는 거예요.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게 하려고. 그 근데-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. 네, 안 근데 자려고 이제 하는 시간이.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. 밤잠 들기도 어렵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잠투정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. 와 정말 그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렵죠. 네,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외출을 너무 안 해서 아이가 지루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외출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과자극이 돼서 잘 못 자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들은 낮잠을 잘 자야 밤잠도 잘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낮잠을 얼마나 잘 자야 할까요? 낮잠을 잘 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많이 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. 성장과 발달에 맞는 간격으로 네. 일정하게 피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자극이 과해져서 몸은 피곤해도 잠을 안 잘 수 있고요.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 그 다음 낮잠은 충분히 졸리지 않아서 못 잘 테니까요. 그리고 자랄수록 잠과 잠 사이 간격은 조금씩 길어져야 되겠잖아요. 네. 그래서 원령별로 잠 사이에
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아기들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요. 6개월 정도라 그러면 아침 기상 후 낮잠까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, 네. 또 낮잠 후 밤잠까지는 한 3시간 반 정도 깨어 있으면 좋고요. 네. 9개월 정도면 기상 후 낮잠까지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, 3시간. 또 낮잠 이후부터 밤잠까지는 4시간, 음. 어린이집 다니는 한 24개월 뭐 음. 정도다 그러면 아침에 깨서 첫 낮잠까지 한 4시간, 4시간. 네. 그리고 낮잠 후 밤잠 들기까지 한 6시간에서 8시간 네. 그런 정도 되겠죠. 잠을 좀 잘 재우려면 깨어있는 시간을 좀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아기들의 낮잠 간격, 텀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 깨어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잘 재우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일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상을 해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가 시작된다면 우선 먹는 텀을 일정하게, 수유 텀을 일정하게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그 수유 텀과 수유 텀 사이에 낮잠을 재워야 되는데 아기들마다 어느 정도 텀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텀을 좀 맞추도록 일과를 좀 맞추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수유를 하고 놀다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먹물잠 패턴은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텀이 일정하지 않으면 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먹는 시간이나 일과는 조금 규칙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알잠 권장 시간표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내 아이가 언제쯤 자는지 먹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낮잠 연장이 안 돼서 짧게 자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잘 잔다고 너무 길게 재우시는 것도 사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. 너무 길게 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 텀이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 일과는 이제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. 그래서 짧게 자는 경우는 꼭 개입을 통해서 연장을 하시고 길게 자는 건 안타깝지만 깨우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낮잠 연장이 좀 힘드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알잠TV 낮잠 연장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아이들마다 낮잠 시간대라든지 낮잠의 양도 너무 많이 달라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정해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우리 아기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알잠 상담이 또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럼요. 개별화된 맞춤형 시간표를 또 짜드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알잠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오늘 아기의 좋은 컨디션과 밤잠을 위해 좀 더 잘 재우기 위한 것들을 좀 체크해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, 아기가 낮 동안 충분히 먹고 있는지, 두 번째, 낮잠 시간이 권장에 맞게 잘 자고 있는지, 권장보다 짧아도 문제일 거고 네. 과해도 문제일 거예요. 세 번째, 깨어있는 시간. 신체적인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. 사실 맞아요. 우리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자라 그러면 잠이 잘 안 올 거잖아요. 열심히 놀아주셔야 됩니다. 뭐 과도한 거는 좋지 않지만 적당히 놀아주는 것들 정말 중요하고요. 이렇게 열심히 놀아줬다면 각성된 몸을 좀 이완시킬 수 있도록 수면 의식을 꼭 잘 진행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, 다섯 번째, 혹시 아이 원령이 좀 어린데 과도하게 외출을 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나 이사를 했거나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기의 컨디션이 며칠 동안 좀 저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네네. 잠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며칠 뒤에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체크해서 그 상황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분명히 우리 알잠 멤버들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또 수면 환경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. 네네. 특히 기질이 예민한 아이일수록 소음이나 온도, 습도에 훨씬 네. 민감할 테니까요. 네. 특히 요즘엔 좀 더워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최근 뭐 상담 사례를 보기만 해도 습하고 더워서 아이가 수면 의식할 때 머리가 흠뻑 젖는데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다시 재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졸리는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. 그죠. 최근에 들어서는 좀 더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우기 전에 방에 환기를 한번 먼저 시켜서 서늘하게 먼저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아기들마다 총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의 먼저 총 수면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, 만약 밤잠을 너무 길게 잔다면 사실은 낮잠 시간이 권장보다 적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. 낮잠을 많이 잔다면 당연 밤잠은 좀 덜 잘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 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, 아기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컨디션에 별 문제가 없다면 최근 들어 잠깐 밤잠을 좀 못 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의 패턴과 규칙적인 일과를 잃지 않도록 조금 다듬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
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. 좋아요, 구독.